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언어 발달과 청자 언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언어 행동에서 보는 우리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어떠한 기조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언어 발달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전 시간에 화자 언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시 하시는 게 이 청자거든요. 자, 들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듣는 능력은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 언어 행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언어 행동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자, 언어 사회 속에서 언어의 양상을 기능적으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능이라는 거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단순히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조가 뭘까요?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정말로 의도가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기능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하는 것을 하나의 언어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빠를 보고 정확하게 아빠라고 하는 거, 아빠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아빠를 보고 정확하게 아빠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화를 했으면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말하고 끝나게 되는 거, 이거는 기능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행동에서는 이렇게 기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화자하고 청자입니다. 누가의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서 기능적 이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결국 이거는 자극과 반응이죠. 화자는 뭘까요? 말을 하게 되면은 자극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자는 뭐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들었을 때 반응을 잘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향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향상된 행동은 자, 일반화시키고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강화라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언어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어 발달의 잠재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언어 발달을 하면은 우리가 언어를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 자,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상당히 많잖아요. 확장력도 많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언어도 많습니다. 실제로 뭐 동물을 가리키는 그 단어, 명명하기만 이렇게 배우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요. 아이의 언어 잠재 능력을 중점 개발해야 하는데, 자, 걷기를 할 수 있으면 이후 등산도 할 수 있고요. 자, 등산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안 그러면 조금만 지지를 해줘도 걷기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등산이 가능할 수 있고, 자, 등산을 하면 마라톤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행동을 습득을 하면은 그거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도 이 걷기처럼 기본 능력을 키워주면 그 후엔 저절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빠라고 말하게 되고, 또 그리고 아가 들어가는 다른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가르치지 않은 행동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본 잠재력을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칠 때 핵심이 되는 걸 잘 뽑아가지고요. 그건 아동의 특성에 맞게 뽑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해줘야 되고, 이 핵심적인 능력이 원활하게만 달성이 된다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다른 행동을 배울 수 있다는 거고, 언어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순간 많이 폭발적으로 언어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발달과도 연관이 있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잠재력이 이렇게 쌓이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이후에 급속도로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탄탄하게 올라가야지, 그렇지 못할 때는 어느 순간 또 발달이 또 약간 정체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행동에서는 이걸 중추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뭔가를 했을 때 나선 모양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 이 중추가 될 수 있는 이 행동들을 배워나가야 된다. 중추가 될 수 있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어 발달 단계 한번 볼까요? 총 6단계로 이렇게 보통 언어 행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언어의 형태를 보는 것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미청자입니다. 듣는 것도 거의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듣는 것이 안 되면 말하는 것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두 못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 불편함과 짜증은 상동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 영아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미청자라는 거는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었을 때 어떠한 그 말의 의미도 모르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건 말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소리 내고 짜증 내고 행동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울면서 우는 거 하나로 계속 표현하고 거기에서 그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청자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자 단계가 있어요. 이제 발달을 하다 보면 미청자 단계에서 다음은 청자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자,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시에 따라서 어떠한 수행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불렀을 때 그리고 호명이 되고 어느 정도 기본은 되는데, 그래도 이 청자 단계에 일단은 머물러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화자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누가 말을 하면 그걸 따라낼 수 있다. 안 그러면 뭔가 기본적인 걸 보고 가장 간단한 건 이렇게 화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화자는 이제 언어적인 형태를 볼 때 화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청자로서의 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그런데 청자로서의 화자가 되면 이건 이제 의사소통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화가 됐다,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그냥 가버렸다. 화자는 했는데 청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의사소통이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자 언어 행동할 때 인트라바블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화가 가능한 언어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트라바블에서도 조금은 고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이런 언어가 다 됐다고 하면은 이제 글자, 독자가 되는 거죠. 글을 읽으면서 뜻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보통 보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발달 장애인들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을 이해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4단계부터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3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4단계, 5단계, 6단계가 가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을 읽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언어 행동의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자가 되겠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 그냥 쓸 수는 있어요. 루틴적으로 쓰는 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자는 뭘까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게 상호작용, 주고받는 자극 반응, 청자, 화자 이런 느낌을 조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언어가 어떠한 말을 따라할 수 있다, 이 말을 낸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상호작용적으로 언어를 나타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청자행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기 전에 항상 자, 언어가 발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언어 교육을 조금 할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기본 교육이 탄탄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의 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자를 하기 위해서 기본 교육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자 자체가 기본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들었을 때 어떠한 것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착석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다음 단계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5가지 기본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 아이들하고 교육을 할 때, 안 그러면 집에서 연습, 언어를 가르칠 때, 안 그러면 행동을 가르칠 때, 이 5가지 기본교육을 시작점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당장 이제 말하기부터 계속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본 교육이 잘 되었을 때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지, 그냥 기본 교육을 무시하고 특정 교육을 했을 때 그게 잘 나오니까 계속 해보려고 하면요, 이후에 발달의 정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앉아요입니다. 자, 앉아요라는 말에, 자, 이것도 청자예요. 앉아요라는 말에 의자에 와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간단한,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수행이죠. 여기서 왜 앉아요를 기본적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다른 교육이나 언어 교육, 그 기타 다른 교육을 할 때도 앉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잘 안 왔는데 그래도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앉는 걸 하나의 교육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거. 발달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지긴 합니다. 자, 이것도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앉아요 했을 때 듣고 바로 앉는 거, 안 그러면 앉고 유지하는 거, 이거 다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와 있죠. 강제로 앉히는 게 아니라 앉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의 DTT의 요소로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제를 잘 활용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안 앉았을 때 앉아요, 안 그러면 벌적인 방법. 자,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벌적인 방법을 쓰면요, 그 행동이 잘못된 혐오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소거가 낫고요, 웬만하면 강화 위주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꼭 벌을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소거를 쓰고 강화를 해주는 거, 이게 차별 강화입니다. 차별 강화가 벌과 강화의 조합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차별 강화는 강화와 소거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 불러서 앉았어요. 자, 앉는 건 되는데 바로 일어나 버려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앉는 게 우선입니다. 앉는 게 우선이 되고요. 자, 가만히 앉아 있어 볼까요? 안 그러면 앉았는데 잘 앉아 있어 하면서 어떠한 우리의 청자적인 시그널에 의해서 바른 자세로 어떤 긴 시간 동안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앉아야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앉는 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교육으로 잡고 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제가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예시를 보여주면서 영상을 또 제작할 테니까 그때 아마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날 봐요입니다. 자, 앉았는데 거기서 다른 것만 하고 있고 집중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어렵죠. 다음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날 보는 이런 연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 호명 반응의 눈 맞춤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날 봐요. 자, 여기 볼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날 봐요라는 말에 눈을 보도록 하고 오랫동안 눈을 마주칩니다. 자, 이때 자, 시선을 끌기 위해 둘 사이 아동이 좋아하는 물건을 놓을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날 봐요 한번 볼까요? 잘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는 거에 대한 특별한 강화가 없어요. 만약에 아빠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면은 보는 것도 재밌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놀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은 이렇게 호명이 잘 안 되는 아이, 발달이 지연되어 있거나 자폐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건이나 좋아하는 강화물이라고 하거든요. 강화제라고도 하고요. 이걸 활용해서 눈맞춤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교육을 아이 자녀가 어리다라고 하면은 계속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이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다시 지금 저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회기를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게 탄탄해지면 다음에 더 가파른 우리가 발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방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언어가 되려면 모방이 가능해야 됩니다. 언어적인 모방도 필요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언어라고 했을 때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작 모방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라고 말한 후 이어 모방할 동작을 제시합니다. 손뼉치기도 해보고 포인팅도 해보고 일어서기, 한 바퀴 돌기, 자, 앉기, 머리 문지르기, 책 펴기, 입 두드리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말은 이렇게 해보세요이지 손뼉 쳐보세요 아닙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똑같이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 손뼉치기 하면서 똑같은 동작 보여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동작을 따라하는 걸 가르치는 거지 언어하고 또 다르게 짜게 지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그널 해서요. 손뼉치기가 아니면 그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음에 이거 따라해보세요 라는 말과 다른 동작을 매칭을 시켜야지 다른 언어와 매칭을 시켜버리면 또 다른 행동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바로 따라해보세요를 잘 모르고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손뼉치기 했다가 나중에 따라해보세요로 언어를 바꿔가는 단계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따라해보세요는요. 자, 동작도 있고, 그 이후에는, 자, 모방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블럭 쌓기, 색칠하기. 이제, 자, 그걸 동시에 따라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만들고 나서 모방하는 걸 보는 거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색칠하고 나서 똑같은 색칠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영역에서 모방 능력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ABA에서도 DTT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지금 앞에 제가 말했던 부분의 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걸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충분히 발달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음을 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에 따라서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모든 게 갖춰진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화자나 좀 고차원적인 청장 행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자, 우선, 자, 우리가 시선, 자, 여기 보자라는 거 할 때,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아이도 즐거워하고 하는 게 좀 많이 쓰는 건데 시각 추적 훈련입니다. 자, 야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컵 안에다가 우리가 사탕이나 좋아하는 강화제, 꼭 사탕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강화제가 있습니다. 그게 먹는 게 아니라 장난감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이랑 컵을 준비하고 나서요. 처음에는 컵만 그냥 가리고 찾는 걸 해봅니다. 한 개의 컵만 가지고 한번 가리고 나서 자, 컵을 열어서 가져가도록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 발달이 조금 지연돼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아지를 올려놓고 두 컵을 가지고 가려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봤죠. 여기 있다라는 거. 그거 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는 한 컵보다는 더 이제 고차원적인 단계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넣고 나서, 보고 나서 컵을 한번 두 컵을 돌려봅니다. 돌려보고 나서도 돌아가는 거, 저 컵 안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저 컵 안에 강아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눈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럼 그걸 따라오고 나서 그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강아지를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잘 되면은 이제 3컵까지 갈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한 바퀴 돌렸다가 두 바퀴 돌렸다가 뭐 3바퀴, 4바퀴, 5바퀴 속도도 조절하고 뭐 촉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각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아이가 생각보다 한번 우리 강아지가 있는 걸 보고 나서 그걸 유지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 상당히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각 집중 훈련이 있어요. 자, 부모나 교사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음식 등을 강아지를 동시에 주는 훈련을 반복하여 목소리를 일종의 강아지로 만드는 겁니다. 왜? 동서나라고 했는데 동서나하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요. 왜? 그 불렀을 때 내가 뭔가 그 부른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싶지도 않고 거기가 내가 좋아하는 강화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냥 그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SD, S델타 했을 때 S델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서나하고 나서 자 뭔가 주어져요. 좋아하는 거. 동서나하고 나서 뭔가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동서나 하면 안 봤는데 주어지는 거 촉구가 필요하겠죠. 주어지는 거 보고 다음에 동서나 하면은 뭔가 주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블로브의 실험을 보면은 자 종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종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음성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간단한 터치도 괜찮습니다. 두드리고 동서나 그리고 주면 괜찮아요. 나중에 두드리고
동서나 주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두드리는 거는 뺍니다. 동서나 하고 나서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원활해지면은 나중에 간을 강화 스케줄에 따라서 강화를 조절해주면은 호명 반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자, 부르는 거 했죠. 그걸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좋아하는 강아지를 눈 근처에 두고 나서 나와 눈을 처음에 마주친 건 아닌데 이 강아지를 보는 거지만은 이 한쪽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와 눈 맞춤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고 나서 숫자를 세고 주물해가지고 나와의 그 눈 맞춤하는 시간, 안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교육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감각 매칭 훈련도 해봐야 됩니다. 자, 다른 이제 모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루어졌는데, 자, 우리가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오감을 골고루 사용하여 이제 같은 거, 관련된 것을 짝짓기 하는 거, 매칭 연습이에요. 말 그대로. 자,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 획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모방하는 것도 있고요. 청각적인 모방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보면은 단순히 청각만 듣고 바로 따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시각적인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청각적인 부분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는 아까 동작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되는 거 다양하게 가르쳐주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언어도 늘 수 있고요. 나중에 이후에는요,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는 강아지 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하나의 소리를 듣고 나머지 세 개를 주고 나서 이 소리에 따라서 같은 소리를 찾아서 누를 수 있는 연습,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매칭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 이 부분 했으면 매칭하고 포인팅 교차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5개 동물 사진이 있어요. 자, 송아지와 송아지를 찾아 짝짓기 해보세요 라고 하고 나서 이걸 성공하고 나면 다음에는 송아지를 가르쳐 보세요. 우선은 매칭이에요. 낮은 단계가 매칭입니다. 똑같은 걸 찾는 거죠. 똑같은 걸 찾음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바로 포인팅, 내가 원하는 거 전달해 줍니다. 이 색도 처음에 이렇게 매칭을 했다가 나중에 초록색 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가르치거나 잡아서 누구에게 줄 수 있다. 이게 다 포인팅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듣고 나서 어떠한 수행, 자, 간단한 일상생활 수행도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요구했던 교재에 대한 우리가 통제라고 해야 될까요? 교재에 대한 수행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올라왔을 때 이제 이거는 무슨 색이야? 안 그러면 보여주고 나서 텍스트처럼 말을 하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것이 잘 되지 않는데, 자, 이거 읽어보자. 초록색 따라해봐. 자, 초록색, 이거 초록색이야. 계속 이것만 가르치고, 자, 이것도 보여주면서 색이야. 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듣는 거 해보고요. 말하는 거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말하는 게 나오더라도요. 듣는 거하고 이렇게 다중 언어 체계로 같이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말하는 게 원활해지고요. 그냥 단순 기계적으로 말하는 게 줄어듭니다.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나중에 기계적으로 말만 하는데 기능이 없는 말만 익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자 행동 중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겠습니다. 자, 성인이 되었을 때, 조금 컸을 때, 자, 우리 아이들 보면, 특히 자폐성장애 애들 보면 수동적 행동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 어떠한 지시나 그 순간에 어떠한 말이나 단서가 없을 때 수행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데,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어떠한 지시가 있을 때만 하는 그런 수동적 행동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로 자극받았다. 자, 보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뭘까? 이건 뭐예요? 자,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대답하는 연습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일반화를 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 안에서 교육은 잘해요. 습관적으로. 왜? 구조적인 안에서는 잘하거든요. 근데 나와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구조적인 단서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잘못 교육받은 거죠. 아니면 진짜 필요한 순간이 와도 선행 언어, 뭐 줄까? 이게 뭐야? 가 없으면 말이나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갈 때 이거 뭐야? 먼저 뭐 줄까? 이거 뭐지? 계속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냥 들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멘드가 없이 그냥 언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드가 포함된 언어 행동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성장하다 보면은 언어 교육에 이런 멘더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이는 우리 그 발달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언어를 가르칠 때 조금 제가 말하는 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 행동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청자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자 행동 이전에 청자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이 강의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탄탄하게, 느리지만 탄탄하게 언어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후에 행동과 방금 고급 언어를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할게요.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